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어 박쌤입니다. 오늘부터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제 4단계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이 단원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4단계죠. 자, 각 단원의 익힘 문제의 어휘나 문법을 복습하는 연습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1과 한국 생활 적응에 관한 어휘 공부와 문법 공부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 문제 볼 건데요. 자,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을 한 후에 집에서 복습할 때 익힘책 공부하죠. 자, 거기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했습니다. 자, 어휘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들었어요. 그다음에 2번, 억울했어요. 신기했어요. 재미있었어요. 자, 어휘를 공부할 때는요, 먼저 1, 2, 3, 4번 선택지를 읽어보고요. 내가 아는 것이 있는지. 자, 재미있었어요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럼 정들다. 자, 정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정이 깊이 들다. 그럼 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래되어서 익숙하다 보면, 자, 마음이 생긴다. 이런 것을 정들다라고요. 억울하다. 자, 억울하다 이럴 때는 화나고 답답한 마음을 말할 때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하고요. 신기하다. 새롭고 이상하다. 이럴 때 신기하다. 재미있다. 알죠? 자, 그러면 서툰 한국어. 서툴다. 자, 서툴다라는 것은 잘한다는 걸까요? 못한다는 걸까요? 자, 그렇죠. 잘하지 못하다. 반대겠죠. 그래서 서툴다, 잘 못하다 뜻이에요. 서툰 한국어 때문에 오해받을 때는 어떻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한국말을 잘못해서, 만약에 오해를 받았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마음? 이런 거겠죠. 선생님 밥 먹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누가 선생님에게 반말을 해? 라고 말하겠죠. 몰라서 그랬죠. 그럼 너 어떻게 선생님한테 반말할 수 있어? 그러면, 저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마음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죠. 나쁘죠. 이럴 때 조금 화나고 답답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억울하다. 항상 빈칸의 어휘나 문법을 공부할 때는요, 앞뒤 문장을 보고 이게 긍정적인 어인지 부정적인 어인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뜻을 잘 모를 땐. 자, 긍정적인 것은 좋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건 나쁜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가, 자, 잘 못하는 한국어 때문에 오해받을 때는 정들다, 신기했다, 재밌다는 긍정적인 표현이고요. 억울하다, 답답하다, 속상하다, 이런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 되겠죠. 자, 어휘의 뜻을 잘 모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긍정적인 뜻인지 부정적인 뜻인지만 알아도 정답을 찾기는 좀 쉬워집니다. 2번, 다양한 경험을 한 덕분에 일을 빨리 끝내는 나만의 땡땡땡땡. 자, 다양한 경험을 한 덕분에. 자, 좋은 거겠죠.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일을 빨리 끝내는 나만의, 자, 방법이 생기다. 뭐, 아니면 나만의 방법이 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죠?
영어죠. 노하우. 그래서 노하우가 생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다른 자리를 잡다. 여기는 내 자리예요. 어떤 일에서 자리를,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다.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요거가 두 개가 비슷한 뜻이에요. 같은 뜻이겠죠? 호기심이 생겼다. 호기심. 자, 아까 뭐죠? 궁금하고, 알고 싶은 마음. 이런 건 생기다. 생기다라는 것은 있다. 호기심이 생기다. 자, 궁금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뜻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니까, 이런 단어를 배우면 우리 친구들은 일상생활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수업할 때나 한국 친구를 만났을 때 이런 표현들을 직접 써보면 훨씬 어휘가 어떻게 친숙해지고 익숙해질 것 같아요. 자, 다음 3번 볼 거예요. 외국인은 모두 한국 예절을 모를 거라고, 모르다, 모를 거라고 땡땡땡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럼 외국인은 모두 한국 예절을 뭐 모를 거라고 쉽게 얘기해.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한국 예절을 알죠. 우리 친구들, 한국 문화 잘 배웠던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생각하는 마음. 자, 이 생각하는 마음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그렇죠. 어떤 생각? 안 좋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럼 여기서 네 가지 중에 부정적인 뜻을 가지는 걸 찾아볼 거예요. 자, 편견을 가지다. 이 편자가 견이라는 말은 생각이고요. 편은 한쪽에 이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향 갈 때 어떻게 죠? 비행기 표를 가는 것만 사면 편도, 갔다가 오는 것만 사 왕복. 어떤 뜻인지 알죠? 그래서 한쪽이에요. 가는 것만 할 때 우리 비행기표 편도하죠. 오는 거면 왕복을 삽니다. 그래서 생각이 한쪽으로 빠지다, 치우치다는 거예요. 한쪽 생각만 한다. 양쪽 생각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치우쳐 생각하는 마음, 생각한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외국인은 모두 한국 여지를 모를 거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편견. 그렇게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거, 좋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 자,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가 맞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그죠? 꿈을 가지고 있다. 호기심 앞에 있어요. 궁금하게 생각하는 마음, 새롭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마음. 신비함, 아까 얘기했죠? 새롭고, 이상한 마음,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자, 4번을 볼 거예요. 평소에 보통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겠죠? 바쁘게 지내다가, 자, 이 다가라는 동사 할 때는요, 문법은 바쁘다가 여기에요. 반대로 다른 이야기. 안 바쁘다. 이렇게 나오겠죠. 바쁘다가 계속 바쁘다 안 되겠죠. 친구들과 고향 음식을 먹으러 간다. 자, 바쁘게 지내다가 이제 안 바쁘다. 그럼 안 바쁘다라는 뜻을 가진 어휘를 찾겠죠. 시간이 많다. 시간이 많다. 어떤 거죠? 음, 시간이 나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자, 여유라는 말은 물질이나 돈 같은 거나 시간 같은 게 좀 넉넉해지다, 많아지다, 넉넉해짐, 이럴 때 씁니다.
여기서는 자, 시간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여유가 생기다. 자, 물질적이나 돈이나 시간이 넉넉해지다. 거를 여유가 생기다. 여유가 생기면 들어갈 거예요. 자, 적성에 맞으면. 자, 적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뭐 소질이라든가 능력 아니면 재능 이런 것을 합쳐서 적성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적성이라고 해요. 자, 그럼 취미는 뭐죠? 그냥 취미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맞으면 궁금하다. 아까 궁금하다 뭐였죠? 알고 싶은 마음. 자, 그럼 평소에 바쁘게 지내다가랍니까? 안 바쁘다라는 어휘를 찾아서 하면 됩니다. 자, 요번에, 자, 여기 있죠. 보기에 있는 어휘를 가지고요. 단어를 고를 건데, 자, 기대감, 두려움, 외로움, 호기심, 자신감, 생소함. 자, 이것은 다 명사로 바뀝니다. 우리가 기대하다, 두렵다, 외롭다, 뭐, 호기심은 명사고요. 자신감이 있다, 생소하다, 낯설다. 이것처럼 어떤 거 형용사나 뭐 동사나 이걸 또 명사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모두 명사로 바꿔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을 때는 항상 빈칸에 앞과 뒤쪽에 힌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땡땡땡이 많아서 뭐가 많아서요? 자,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한다. 왜요? 왜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할까요? 아까 알고 싶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뭐죠? 그렇죠. 호기심. 궁금하고 알고 싶은 마음, 새로운 것을 알고 싶은 마음, 호기심. 그래서 뒤에 있는 힌트를 보고, 그죠? 어휘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지만 명절에 혼자 보내야 할 때 땡땡땡을 느낀다. 자, 힌트. 빈칸에 이분 앞쪽에네요. 혼자 지내다. 자, 우리 친구들 친구가 없어요. 혼자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죠? 그렇죠. 외롭다. 자, 원래는 외롭다죠. 근데 외롭다 느끼다 안 되니까 외롭다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외로움 이렇게 명사로 바꿨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이번 영화가 재미있을 거라는, 뭐뭐일 거라는, 요거는 추측이에요. 생각이에요. 추측, 생각. 무엇을 가지고 영화관을 했다. 자,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영화관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긍정적인 어휘가 들어갈까요? 부정적인 어휘가 들어갈까요? 가슴이 어떻다? 부풀다. 그 다음에 또 기대된다. 좋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 우리는 기대되다라는 말을 여기는 기대감 이렇게 또 명사로 바꿨습니다. 자, 8번. 이번 시험의 합격을 통해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땡땡이 생겼다. 자, 뭐든지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어. 자, 본인이 잘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 뭐겠죠? 자, 위에서 찾아볼까요? 뭐든지 잘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네.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자신감이 생겼다.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다. 선생님,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대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9번. 한국의 말하기 실력을 빨리 늘리려면, 자, 실수는 잘 못하는 거죠. 실수에 대한 무엇을 버려야 되고요. 자신 있게 뭐였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럼 실수를 할까봐 걱정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뭐가 될까요, 여기서는? 그렇죠.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마음, 두려움이라고.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보기 있는 단어는요, 새로운 단어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형용사, 뭐 동사, 보통 이런 데서 배웠던 어휘들이 지금 명사로 바꾼 것뿐이다 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나왔던 이제 어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어휘도 있습니다. 자,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무엇이 생겼다. 무엇이 생겼을까요? 자, 실력이 늘었다. 자, 실력이라는 것은 실제로의 능력? 실제로 능력. 능력이 늘었다. 좀, 자, 지식이라는 것은 지혜와 격식이 쌓였다. 마음 먹었다. 하겠다. 그죠? 우리가 마음 먹는다. 마음을 먹다. 진짜 먹는 건 아니죠. 마음을 다짐하다. 어떤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다. 기회. 기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기에 좋은 때 그걸 기회라 합니다. 기회를 잡다. 잡다라는 표현은 기회를 얻다 이런 뜻이겠죠. 자,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되겠죠. 그럼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은 뭘까요? 지혜와 격식이 쌓이다. 그래서 지혜와 격식이 쌓였다. 이 표현이 들어가고요. 자, 11번. 다음 달부터 매일 공원에서 하기로 했어. 하기로 했어. 뭐뭐기로 하다. 뭐뭐기로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운동하기로 생각하다. 자, 뭐뭐기로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생각했어요. 자, 요거하고 위에 있겠죠. 하겠다고 다짐하는 마음. 뭘까요, 그럼? 마음 먹었다. 자, 위에는 단어, 겹쳐진 기회를 잡았다 있었고요. 노하우가 생겼다도 했고요. 용기,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힘, 뭐, 그렇죠. 할 수 있다는 모든 믿음, 뭐, 마음, 이런 게 생겼다. 나 잘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용기가 생겼다. 용기가 있다.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 거예요. 자, 포기하다 이런 단어 있죠? 그럼 포기하다. 하려고 하는 것을 안 하다. 최선을 다하다. 이건 열심히 하다. 이런 뜻이겠고요. 호기심. 아까 궁금하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 가득하다. 가득하다는 것은 좀 많다. 이런 뜻이겠죠. 궁금증이 생기다. 이것도 잘 모르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알고 싶은 마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떤 게 맞는지 보겠습니다. 한국 생활 초기, 처음이라고 했을게요. 처음에는 힘든 일이 많았지만 반대죠. 끝까지 뭐뭐를 덕분에, 이거는 좋은 단어예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럼 네 개 중에 끝까지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하다. 열심히 하다. 최선을 다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자, 지금 이처럼요.
어휘가 꼭 긍정의 어휘와 부정의 어휘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긍정적인 뜻인지 부정적인 뜻인지 이거는 그냥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어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연습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어휘는 다 배웠던 어휘니까 바로 할게요. 13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겠다, 하겠다, 그죠? 하겠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쵸? 그래서 어떻죠? 용기가 생겼다. 자, 배울 수 있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나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겠다라는 어떤죠? 용기. 자, 그렇게 믿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요? 용기가 생겼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지금 어려운 어휘를 4단계부터 바로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처음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4단계 처음 올라와서 어휘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런 어휘들을 자꾸 사용해 보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문법 문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느라고라는 문법인데요. 자, 느라고란 문법의 뜻은 꼭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느라고라는 것은 한번 말하면 자, 부정적일 때 씁니다. 뒷이야기가 부정적입니다. 뭐뭐 느라고 뒤에는 부정적인 어휘가 꼭 들어가고요. 또한 이거는 느라고는 여기 볼까요? 동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형용사를 쓸 수 없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바쁘느라고 숙제를 못했어요. 안 됩니다. 형용사 말을 절대로 쓸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꼭 동사. 그래서 뭐 자느라고 먹느라고 혹은 일하느라고는 되는데 뭐 피곤하느라고 그다음에 바쁘느라고는 안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하는 친구들 많아요. 형용사 쓸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한 첫 번째, 좋지 않은 결과의 이유. 뒤에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숙제하느라, 고 생략됐지요? 고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하느라고 뒤에는 못했다, 안 했다, 힘들었다처럼 뒤에는 느라고 뒤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어휘가 들어간다.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첫 번째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은 같은 시각이다. 시간이 같아야 돼요. 어제 운동하느라고 오늘 피곤합니다는 쓸 수 없다. 지금 샤워를 하느라고 여기 지금자 생략됐지만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같아야 된다는 것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앞문장과 뒷문장의 주어가 같아야 됩니다. 자, 내가 늦잠을 자느라고 내가 아침을 못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쓰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생략해서 쓰죠. 그냥 늦게까지 자느라고 아침을 못 먹었어요. 라고 말하면 내가 늦잠을 자느라고 내가 아침밥을 못 먹은 거예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뜻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늦잠을 자느라고 남편이 아침 이것은 안 된다.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문법을 사용해야 한다. 자, 또한 의지와 관계없는 일 혹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은 사용할 수 없어요. 어떨 때?
자, 계단에서 넘어지느라고. 넘어지다는 동사는 맞지만, 넘어지다는 건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넘어지다라는 것은 너무 짧은 시간에는 느라고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아침에 일어나느라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지금 어떻게 해요? 짧은 시간. 이럴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사라고 하더라도. 또한 느라고 뒤에는 청유문과 명령문을 사용할 수 없다. 오세요, 명령문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갑시다, 청유문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것들. 자, 하나씩 꼼꼼히. 자, 이 느라고라는 문법은 시험에 자주 나온 문법인데요.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느라고는 뒤에 항상 좋지 않은 결과,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고요. 시각이 같아야 되고요. 주어가 같아야 되고, 너무 짧은 시간은 안 되고, 명령문, 청유문을 사용할 수 없다. 자, 요 정도만 정리해 놓으면 어떤 문제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느라고는요, 자,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읽다, 읽느라고, 걷다, 걷느라고, 다녀오다, 다녀오느라고, 구하다, 구하느라고. 자, 여기 다만 생략을 하고요. 느라고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 표시한다는 것은 어떻다? 좀 다르다. 자, 살다의 이 리을이 오면 어땠죠? 뒤에, 리을 뒤에 여기 니은, 비읍, 시옷이 오면 리을이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라 했죠. 그래서 사느라고.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연습을 하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요. 이렇게 별표로 된 거, 우리가 불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험에 더 자주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불규칙만 꼼꼼히 공부하셔도 자, 문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찾다, 찾느라고. 자, 요 다만 빼고요. 자, 우리 친구들 소리 내서 읽어보면서 말할게요. 읽다, 읽느라고. 가다, 가느라고. 쓰다, 쓰느라고. 다녀오다, 다녀오느라고. 먹다, 먹느라고. 걷다, 걷느라고. 마시다, 마시느라고. 구하다, 구하느라고. 자, 살다에게 별 표시 있으면, 자, 리을 뒤에 니은이나 비읍, 시옷이 올 때는 리을이 없어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리을이 살느라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느라고 여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느라고는요, 첫 번째 동사만 사용할 수 있다.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그대로 사용한다. 하지만 이렇게 불규칙의 경우는 좀 꼼꼼히 봐야 된다. 자,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을수록. 자, 을수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도 동사, 형용사 모두 사용합니다. 동사, 형용사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알 필요가 없어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앞에 느라고는 형용사 쓸 수 없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을수록 뭔가 점점 어떤 일이 정도가 심해진다. 이게 좋은 쪽으로 심해질 수도 있고요. 나쁜 쪽으로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앞의 상황이 계속되어 뒤의 상황이 어떤 정도가 심해지다. 심해지다는 점점 좋아질 수 있고요. 점점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다? 더 좋아하게 됐어요. 점점 이렇게 좋아하게 되다. 아니면 점점 싫어하게 되다. 이것도 되죠. 한국 친구가 많을수록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다? 한국 생활이 재미있어요가 아니야. 재미있어졌어요나 재미있어질 거예요. 점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을수록 앞에 음연이란 말을 같이 많이 써요. 뭐뭐면 뭐뭐을수록 같이 자주 쓰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신발은 신으면 신을수록 그럼 조금 더 강조가 되죠. 더 편해진다.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더 편해진다. 자다 자면 잘수록 잠이 더 점점점점점점 더 온다. 자, 그래서 으면 을수록은 같이, 자주 같이 사용된다.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자, 김치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맛있다. 그죠? 그 다음에 한국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어떻죠? 더 어려워진다. 이것처럼 우리가 먹으면 을수록 같이 쓴다. 또한 그 명사 앞에 설명 해주는 문장이 표현이 있으면 의미가 더 정확하다. 그냥 친구일수록 명사 친구일수록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해요 보다는 여기 앞에 어떤 설명을 좋은 친구일수록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해요가 의미가 조금 더 정확해진다. 이 뜻입니다. 혹은 갈수록이라고 하는 건 그 진짜 가는 게 아니고 더욱더라는 의미로 씁니다. 한국어 공부가 갈수록 이게 더욱더라는 걸 생략했지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고향의 식구들이 보고 싶어요. 자, 갈수록은 우리가 가다라는 뜻이 아니고 더욱더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보시고요. 자, 을수록은 뭐 점점 뭔가 변화될 때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자, 이거는 받침이 있으면 을, 받침이 없으면 리을을 쓰는데 자, 여기 또 있죠. 우리는 이렇게 예외, 불규칙은 반드시 알아두시고 외워야 돼요.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규칙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불규칙, 듣다, 디귿, 리을로 바뀌었고요. 살다. 자, 선생님, 리을이 받침이 있는데요. 받침이 리을일 때는 을을 사용하지 않는다. 요거 꼭 알고 있죠? 맵다. 비읍이 없어지면서 의가 우로 바뀐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의가 아니라 매울수록 어떤 표현이죠? 덥다. 더울수록 춥다. 추울수록 뜨겁다. 뜨거울수록 자, 비읍 불규칙 불규칙은 의를 무조건 우로 바꿔서 한다.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만 좀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습할게요. 받침 있고 없고, 받침 있어요. 먹을수록, 웃다, 웃을수록, 짧다, 짧을수록, 바쁘다, 받침 없으니까 바쁠수록, 운동하다, 운동할수록. 자, 비읍 불규칙이니까 을을 우로 바꾼다 했죠? 매울수록, 살다, 을을 안 씁니다. 살수록, 좋다, 좋을수록, 사귀다, 사귈수록, 읽다, 읽을수록, 없다, 없을수록, 어리다, 어릴수록, 다르다, 다를수록. 자, 듣다는 디귿이 뭘 바뀐다? 리을로 바뀌죠? 들을수록. 자,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법들은 연습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읽기 부분에 이제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많아요. 한국은 좋다, 싫다 말고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를 좀 공부하면 훨씬 좋습니다. 아프다도 있고 뭐 속상하다, 슬프다처럼 마음,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곧 좋은 일이 생기겠지, 행복해지겠지. 아까 했죠. 기대하는 마음, 기대감. 자, 뭐, 기대되다. 형용사입니다. 이거 바뀌어서 이죠. 친구가 없고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외로움, 외롭다.
있다 형용사를 명사라고 외로움 이게 뭐지? 궁금하다. 궁금하게 생각하는 마음, 호기심, 자신감. 나는 할 수 있어. 그거를 자신감 있게 하다. 그러면 자신 있다. 이런 형용사고요. 생소하다.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어떻게 상하지? 자, 낯설다. 이거를 생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를 명사로 바꿀 때 받침이 있으면 받침이 없으면 미음을 만들어서 형용사를 명사로 바꾼다. 기대감, 외로움, 호기심, 자신감, 생소함처럼 이렇게 감정과 느낌을 나타내는 어휘로 사용된다. 자,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과를 끝냈습니다. 우리가 자, 4단계 올라와서 처음으로 1과 공부를 끝내고 어휘와 문법을 복습을 해 봤는데요. 자, 어렵지요? 네, 맞아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별 어려운 점이 없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4단계가 끝나면 중간 평가를 보는데 한꺼번에 공부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과가 끝날 때마다 어휘와 문법은 어떻게 해요? 꼭 복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2과에서 또 어휘와 문법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